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공부 정말 하기 싫은 날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합시다. 자, 이사주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제 유튜브로 올리는데, 보통은 예를 들어 개사대운이 온다. 그러면 이게 무슨 격이 어쩌고 저쩌고, 혹은 뭐 왕세, 통건, 뭐 용신, 뭐 생극, 오행생극, 십신생극, 막 이런 걸 대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관계를 살피는 거잖아요. A라는 원국과 B라는 대운을 우리가 지금 설명했던 뭐 격국인, 역부, 용신, 뭐 십신 이런 거를 활용해서 둘 사이의 관계를 살피는데, 그 이전에 하나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지 자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지는, 즉 천간과 지지는 시공간 보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60개에는 각각의 뜻이 있어요. 마치 64괴처럼 60개의 간지도, 60간지도 각각의 고유한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60개의 고유한 의미를 전혀 참조하지 못해요. 왜냐? 지금 말한 대로 A라는 것과 B라는 것의 관계를 방금 얘기했던 격, 용신, 억부, 통근 이런 거, 조후 뭐 이런 걸로만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60간지 고유한 의미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축은 뭐다, 정유는 뭐다, 갑자는 뭐다, 을해는 뭐다, 이 고유한 의미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유한 의미들은 신축 정유, 뭐 정유 갑자, 갑자 을해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할 수 있고, 두 개, 두 간지, 세 간지, 네 간지, 이게 간지 조합론.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 살아가는 과정의 물형을 결정합니다. 근데 일일이 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기회 될 때마다 조금씩 하겠지만,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예를 들어 갑자다. 고민거리가 없잖아요. 책에도 계속 써놨지만 60 갑자의 출발점. 그런데 이 개념은 뭐냐면 무에서 유로 넘어가는 거예요. 없음에서 있음으로 넘어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니 있어요?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 과거 단절, 과거에 가졌던 육체 혹은 물질을 가져올 수 있다? No! 못 가져오는 거예요. 과거 단절이에요. 버리다, 포기하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새 출발하면서 당연히 방황하다, 헤매다. 왜? 그 무에서 유로 창조했기 때문에 지금 갈 길이 어떤지조차 모릅니다. 모르니 헤매죠. 그죠? 내비를 켜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확인하려고 그런 거죠. 갑자는 지금 내비도 없는 상태예요. 갈 길이 구만리인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주처럼 사주 원국의 중년에 30일에서 45세 사이에 갑자가 있으니 자연스럽게 분명히 갑기합으로 뭐한다?
새 출발한다. 그것에 갑자 또한 새 출발한다. 그러니 31에서 45세 사이에는 분명히 이 사람은 새 출발할 일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갑자는 새 출발하는 과정에 과거를 포기하다, 버리다, 방황 이런 쪽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갑자라는 간지만을 고려한 거기 때문에 다른 조합을 살펴서 그 새로운 출발이 좋은지 나쁜지 기흉은 따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갑자가 있는데 바로 옆에 을축 이런 간지, 을해 뭐 이런 간지가 있다면 좋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갑자는 처음 60갑자 처음이니까 뭔가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나오면 좋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사 이러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적어도 6개나 단계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에서 을축을 바로 옆에 배합을 하면 이게 뭐 좋아요? 왜? 갑자도 방황이요, 을축도 방황이요, 갑자 을축의 시공간은 극도로 협소하고, 그러니 무슨 발전을 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생아 태기를 하는데 맹꽁이 같이 갑자 있는데 갑자에 무슨 사이에 의해서 을축 배합하는 게 좋아, 이런 맹꽁이 같은 태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건 우물안 개구리잖아. 우물안 개구리 한 사람 크게 망치는 거죠. 그죠? 조심해야 돼요. 자, 이 구조는 좀 구조를 봅시다. 이 구조는 붙인 정화를 기준으로 보면 크게 나쁘진 않아요. 물론 정신축, 요축 여기에 다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화가 갑자라는 이 자식을 만나면 정화가 가장 좋아하는 인덕을 상징하는 갑, 그리고 정유자, 즉 정신임 3자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자수까지를 누가? 이 사주 당사자인 정화의 아들이 태어나서 부친을 도울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이 부친은 자식을 낳고 나서 발전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나 여기 보면 병신, 을미, 갑오 이런 모양들이 나쁘지 않죠. 다만 이제 시절을 가지고 정화와 병화가 경쟁하는 구조이긴 해요. 왜냐면 사오미로 흘러가잖아요. 잘못하면 이제 병화 이런 게 뜰 때 경쟁 문제가 생기긴 하죠. 그죠? 게임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병정, 도박, 투기, 한탕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갑자로 나오면서 정화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 그리고 정유자로 일지자수가 유금을 풀어내니까 좋다. 고로 부친으로부터 받을 게 있다, 이런 말이 되죠. 그죠? 문제는 이 37세가 되면 요 개수가 짜잔 하고 반응을 합니다. 개수가 자수 속에서 튀어나와서 어디로 향하죠? 시간 방향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원래는 유금이 자수를 향해 왔었는데 37세 개수가 오자 자수는 축토를 향해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축중 개수 또한 자축으로 합을 하죠. 여기에 유자축이 협자로 끼어있는 유금이 개입되면서 퍽칙이라는, 유자축 3자조합 퍽칙이라는 사건이 발생해요.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라고 그랬죠. 그죠? 뒤통수 당하다, 밤길 가다가 퍽칙이 당해 갑자기 죽어버리다, 이거 인간 배신부터 관제 구설 기타 등등 많다고 그랬죠. 그죠? 황당한 사건에 휘말리는 거를 유자축 퍽칙이 3자조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자수가 정해진 시간 방향에 따라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신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화랑 대치하는 그런 구조가 돼요. 예를 들어서 기축이라고 쳤다 쳐봐요. 그러면 자수가 비록 이렇게 나갔다 그래도 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갑기합으로 일간하고 합이 돼요. 하지만 이 사주는 아니에요. 자수가 축토에 갔는데 축토에 신금이 있고 신금과 정화가 대립 관계예요. 맞죠? 이런 게 사주 구조를 살피는 거죠. 그죠? 그럼 뭔가 관제구설 생길 거야. 이걸 암시해요. 근데 특히나 또 계산에 사유축, 연올에서 사유축 삼합을 하니 뭔가를 추진하겠구나. 고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중 개수를 가지고 축토를 향하는 거 보니까 국가 사회 관련해 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서 뭔가를 추진하는구나. 그런데 지금 일단은 나갔네.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하지만 방금 이야기했죠. 들어올 수 없다. 거기에 사유축 삼합의 해수까지 있어서 뭐가 되죠? 삼합 충이 동하였다. 거로 37세부터 이렇게 돈 빌린 문제로 식구들 포기하고 도망 다니는 과정에 지칠 대로 지쳐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관련 자료는 아래쪽에 링크를 걸 테니까 보시고, 지금 정리하면 내일이나 한두 개 더 해보겠는데, 고유한 대운, 세운, 사주 원국에 있는 고유한 간지 의미도 있다. 이것이 충분히 통변거리가 될 수 있다. 이거를 감안해 보시라. 이것 때문에 설명한 겁니다.